이제 30회까지 다 했지? 5회 하면 되겠네. 5회. 올 질문해. 이거 왜 이래? 음, 음. 조도로 푸나? 과목. 그걸로 푸나? 그걸로 푸나? 근데 요새 조도 쓰니까 조도 또 나아지던데. 조도 다시 쓰라. 조도가, 아니, 렉이 이제 또 없어졌어. 뭐 편한 거 써. 편한 거 쓰는데 조도가 낫던데. 내가 써보니까. 지우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뭐 아무 때나 쓰세요. 똑같으니까. 7번? 7번. 음. 재용이 질문 안 했나? 맞나? 재용이 저번 시간에 다 한 거 아니었나? 재용아, 맞나? 5회까지 다 했었잖아. 네 5회까지 질문한 거 다 한 거 아니었어? 아, 맞나? 사회 물어봐. 27번? 27번. 오케이, 27번 갑니다. 27번. 자, 좌표평면위의 두 점 a 0,0, b 5,0과 1보다 큰 자연수 n에 대해서 AP 대 PB가 1대 n인 관계를 만족하는 점 P, X, Y들의 집합을 TN이라고 하자. 그럴 때 이 TN의 임의의 두 원소 PQ에 대해서 PQ의 최대값을 MN이라고 하자. 그럴 때 시그마 N은 2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0MN의 값은 얼마가 되는지 구해보시오 했습니다. 자, 문제에서 한참을 뭐라 서술해놨는데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TN이 제일 중요하지. TN이 제일 중요하지. 점 P들의 집합이 TN인데 그 TN 위의 점 중에서 제일 거리가 멀 때의 값을 MN이라고 한댔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TN이 뭔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TN에 대해서 뭐라고 서술해 놨냐면 두 점 A 0,0과 B 5,0과 1보다 큰 자연수 N에 대해서 AP 대 PB가 1대 N이 되는 관계를 만족하는 점 P, X, Y들의 집합을 TN이라고 한댔어. 그럼 TN이란 건 뭐냐면 여기 이렇게 A점과 B점이 X축 위에 있으면 여기 0,0이 있고 여기에 5,0이 이렇게 있으면 그럴 때 거기에 대해서 이 점에서 1대 n이 되는 점들을 싹 모은 게 TN이에요. 예를 들어서 n이 2되면 1대 2가 되는 점들을 싹 모은 거예요. 그럼 여기 좌표평면상에 이 점으로부터 거리가 이런 식으로 1대 2가 되는 점들을 싹 모으는데 그런 점들은 몇 개가 있노? 봐봐, 이 길이가 1대 2, 1 길이비가 1대 2야. 여기 점 P가 이렇게 있어. 요것도 1대 2 되는 거 있지? 그죠? 이런 식으로 1대 2 되는 게 몇 개 있냐고. 아니, 봐봐봐. 여기 요 길이비가 A점에서의 거리와 B점에서의 거리의 B가 1대 2가 된대. 이 길이가 1이면 이 길이가 2되는 그런 점들을 싸그리 모아야 돼. 그럼 그게 여기도 1대 2가 있고 여기도 1대 2가 있고 1대 2가 있고 1대 2가 이렇게 쭉 있으면 이런 것들이야. 그지? 이런 점들로 이렇게 쭉 변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점핀 하나의 어떤 곡선을 만들어. 그럼 몇 개 있냐고. 몇 개 있어? 무수히 많지 뭘 몇 개 있어. 고민할 게 뭐 있어. 무수히 많잖아. 그지? 그럴 때 그런 점들을 싹 모으면 어떤 모양의 곡선이 되느냐 하는 걸 물어보는 거야. 어떤 곡선이 되겠니? 어떤 모양의 곡선이 될까?
희정씨, 그런 모양의 곡선을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그거는 뭐가 된다? 원이 되죠. 그런 원을 뭐라 부르노?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랍니다. 아폴로니우스의 원. 아폴로니우스는 아폴론이라는 신이 누구예요? 그리스 신화의 아폴론이라는 신은 어떤 신이야? 태양의 신이죠. 그 태양을 이렇게 전차 이끌고 태양 전차를 이끌고 맨날 지구를 한 바퀴 뺑 돌아서 태양이 지구도를 뺑뺑 돈다. 그런 게 이제 그 그리스 신화에서 태양이 지구도를 주위를 이렇게 우리가 낮과 밤이 있는 이유잖아. 거기 있는 태양신 이름을 따서 이제 이름을 지은 사람이야. 아폴론이라는 이름에서 뭐 이름을 지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리스 시대 수학자일 그 사람이 요런 상태가 되면 그게 원이 된다 하는 것을 설명한 거예요. 자, 이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란 건 뭐냐면 어떤 두 정점에서 거리비가 m 대 n이 되는 점들을 싹 모으면 지금처럼 1대 n처럼 m 대 n이 되는 점들을 싹 모으면 걔는 무조건 원이 돼. 원이 된다. 근데 어떤 원이냐? 어떤 원이냐면 m 대 n 만약에 거리비가 m 대 n이 된다면 이 m 대 n 내분점과 m 대 n 외분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이다. 요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요게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문제를 그냥 계산을 통해서 풀려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자, AP 대 PB가 1대1이 되는 관계를 만족하는 전피의 자치가 TN이잖아. 그럼 그거를 계산한다고 하면 내항끼리 곱하고 외항끼리 곱하면 NAP가 PB가 됩니다. 그죠? 요 비례식은 이렇게 곱하면 그럼 양변을 제곱하면 N제곱 AP 제곱이 PB 제곱이 돼. 그럼 그때 거기에 대해서 N제곱에 AP 제곱은 요 A점하고 P점 사이 거리의 제곱이죠. 그럼 걔는 뭐가 됩니까? N제곱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 PB제곱은 요 점 B하고 X, Y 요 두 점 사이 거리의 제곱이야. 따라서 걔는 X-5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이 돼. 요거 두 개를 이 식을 전체를 이 우변을 전개해서 좌변으로 넘기고 전체를 싹 정리하면 얘가 N제곱 마이너스 1의 X제곱 플러스 뭐 X 플러스 N제곱 마이너스 1의 Y제곱은 상수 뭐가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럼 이거는 뭐죠? 원의식이지. 그죠? 근데 이 원의식에서 우리 요게 그러면 TN인데 여기가 TN인데 이거를 구하려고 하면 이 계산에서 완전제꼴로 바꾸고 다시 중심 구하고 반지름 구하고 해가지고 거기서 또 복잡한 계산을 해야 돼. 그래서 계산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이렇게 풀어도 된다. 알았니? 계산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근데 이렇게 푸는 게 수능에선 절대적으로 불리하죠. 왜 불리합니까? 계산이란 건 뭐가 필요하니? 시간이 필요하잖아. 시간이. 아무리 좋은 컴퓨터도 계산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 그죠? 누구 그 슈퍼컴퓨터로 뭐 하냐? 슈퍼컴퓨터로 주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큰 일 중에 한 가지가 뭐야? 뭐 계산하는데? 다 계산하는 건 아니고 날씨 같은 거 이런 거 전부 다 슈퍼컴퓨터로 계산하거든? 날씨는 이런 건 그거 어떻게 계산하는데? 날씨는 우리가 예측을 어떻게 하냐면 전날 쭉 이때까지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요런 날에는 대기지 뭐 공기 고기 기압이 어느 정도고 뭐고 이런 걸 쭉 다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때 비가 왔다 안 왔다가 그날 비가 온 데이터가 있고 비가 안 온 데이터도 있을 거야. 같은 수치 값을 가지는데도 그런 걸 종합해 가지고 오늘 날씨가 옛날에 요때 날씨하고 똑같구나. 똑같은데 그때 비가 왔네. 그렇게 해가지고 확률로 전부 다 우리한테 보이는 거야. 여러분들 그 일기예보 보면 전부 다 확률로 돼 있잖아. 그게 그렇게 계산해가지고 나오는 방식이야. 확률이라는 게. 오늘 비가 올 확률이 몇 프로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복잡한 계산을 다 할 것 같으면 이제 슈퍼컴퓨터 같은 걸로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 계산이 되게 복잡하거든. 우리는 나라가 금방 말은 간단하게 하지만. 근데 중요한 게 이제 그런 거를 계산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우리가 요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란 걸 알아. 이게 원이 되고 그 원은 지름의 양 끝점이
m 대 n 내분점이 지름의 양끝점이 되는 원이란 걸 알아요. 그럼 그때 그 tn에 대해서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그 원위의 점 중에서, 이게 원이잖아. 이 원위의 점 중에서 제일 거리가 멀 때의 값을 mn이라고 한대. 언제 제일 먼데? 원이 있는데 원에서 두 점을 잡아서 제일 멀 때가 언제냐고. 그래, 지름의 양 끝잖아. 따라서 이 m에는 지름 길이야, 지름 길이 얘가. 근데 우리는 지름의 양 끝점 구할 수 있니 없니? 구할 수 있지? 그치? 지름의 양 끝점 구할 수 있어요. 자, 1대 n 내분점하고 1대 n 외분점이다. 근데 1대 n인데 n이 2보다 크건 1보다 큰 자연수를 했으니까 1대 n이면 n 쪽이 크죠? 무조건. 그럼 그때는 내분은 여기 있어. A 쪽에 가깝게 있어야 된다. 맞지? 여기에 내분점이 있을 것이고 외분점은 어디 있니? A의 왼쪽에 있어, B의 오른쪽에 있어. 그렇죠. A의 왼쪽에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외분점 위치야. 그래야 이게 1대 n이 되잖아. 여기가 1대 n이 될 것이고 여기가 1대 n이 될 거야. 내분으로. 그럼 요점 좌표는 뭐가 됩니까? 공식 쓰면 1대 n이다. 1 플러스 n분. 1 플러스 n. n분의 분자는 1 곱하기 5 더하기 n 곱하기 0이지. 그러니까 그건 쓸 필요 없어. 5. 그 다음 y좌표는 이 둘 다 0이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죠. 0입니다. 이게 내분점의 좌표. 그 다음 외분점의 좌표는 공식 쓰면 1-n분의 5, 0이지. 그럼 우리가 구하는 mn은 지름의 길이랬죠. 지름의 길이는 이 원이 이렇게 내분점과 외분점을 양끝점으로 하는 원이거든. 그지? 그럼 그때 거기에 대해서 mn 길이는 뭐에서 뭐를 뺀 거야? 그렇지. 내분점의 x좌표에서 외분점의 x좌표를 뺀 거죠. 따라서 1 플러스 n분의 5에서 1 마이너스 n분의 5를 뺀 겁니다. 이게 mn이. 그럼 여기 마이너스를 여기다 붙여버리면 얘가 n 플러스 1분의 5 플러스 n 마이너스 1분의 5가 됩니다. 됐나요? 자, 얘를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돼. 그래서 아폴로니스 이번의 개념만 알면은 이거는 쉬운 문제야. 그러면 지름의 양끝점이 쉽게 구해지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름의 양끝점, 지름의 길이기 때문에 양끝점 길이에 좌표를 빼버리면 바로 답이 나와. 자, 그럼 이제 계산만 하면 되는데 계산은 요걸 여기다 집어넣은 거거든. 그럼 요 식은 시그마 a는 2부터 무한대까지 요 5가 묶여져 나오죠. 그 다음에 분자에 또 10이 있죠. 따라서 그거를 곱해서 묶어내면 이게 50으로 밖으로 나가. 가고 r는 요 각각의 5를 빼내고 남은 부분을 n으로 나눈 거거든. 그럼 각각을 n으로 나눈 거니까 분모에다가 n을 더 붙이자. 그러면 이게 n 플러스 1분의 1 더하기 n 1분의 1이 됩니다. 요건 무한합은 어떻게 구하니? 요거 뭐 해야 돼? 분수 분해야 되죠. 분수 분해하시면 어디, 여기 2부터다 참. 2부터 출발이니까 출발이 어디부터야? 2 곱하기 3부터 출발이지. 그러면 남은 것은 2분의 1만 남지. 똑같이 해서는 얘는 2 잡아내면 1 곱하기 2분의 1부터 출발하거든. 그러면 맨 처음에 것만 남잖아. 1 곱하기 2분의 1, 2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쭉 가서 연쇄적으로 없어지니까 그럼 뭐가 남는다? 1 남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답은 얘가 답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문제를 읽고 이게 내분 1대 n 되는 점은 원이다. 어떤 원이다?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이다. 그거를 알면 돼. 아폴로네스의 원의 개념을 알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29번 자, 갑니다. 자, 백백면에서 요거는 계산 문제거든. 그래서 열심히 계산하면 된다. 계산이 좀 길다 근데. 자, 갑니다. 자, 백백면에서 직선 x는 a와 직선 x는 b가 있는데 x는 a가 y는 로그 3x하고 만나는 점과 로그 9분의 1x하고 만나는 점을 pq라고 했어. 그럴 때 요 pq 길이를 생각하자. 또 똑같이 해서 x는 b라는 건 1보다 큰 쪽에 담는데 거기에서 만나는 점을 s와 r이라고 할 때 이 sr 길이를 생각하자. 그럴 때 이 길이가 이 길이의 몇 배래? 2배래. 2대 1이랍니다. 요 PQ 길이가 SR 길이 2배랍니다. 그 다음에
요 P의 좌표하고 P의 좌표와 R의 좌표의 중점의 X좌표가 8분의 9랍니다. 그렇게 되는 A, B를 구해서 여기 있는 A와 B를 구해서 40배의 B-A를 구하래. 자, 계산하면 됩니다. 자, 요 P 좌표는 뭐예요? P의 Y 좌표는. 그렇지. 거기서 뭘 빼야 됩니까? Q의 Y 좌표를 빼야 되죠. 요 PQ기를 구하라 치면 그럼 Q의 좌표는 여기에 뭐 집어넣은 거다? A 집어넣은 거지? 그럼 로고 3의 A. 얘가 뭐하고 똑같느냐? 2배의 요 길이하고 똑같아. 그럼 요 길이는 B를 여기다 집어넣은 걸 먼저 써야 되지. 그럼 로그 3의 B 빼기 로그 9분의 1의 B가 되죠. 맞아요. 이렇게 썼죠? 그래. 그럼 이제 요거 계산하면 되는데. 자, 요거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기 9분의 1은 9의 몇 승이야? 마이너스 1승이니까 마이너스 알파로 빼. 그럼 마이너스 로그 9의 A야. 그 다음 얘는 밑을 9로 만들어봐. 요걸 3으로 맞추는 것보다는 9로 맞추는 게 편합니다. 양변 다. 그럼 요 A는 뭐가 되면 돼? 요걸 제곱했으니까 여기도 제곱하면 되겠지. 내 말 이해돼? 요걸 밑을 제곱하면 진수도 제곱하면 돼. 그러면 이게 맞춰지는 거에 쉬워져. 그래서 굳이 이거를 9니까 또 2분 2의 3의 제곱이니까 2분의 1 앞으로 빼고 또 집어넣어 가지고 A의 2분의 1승 이렇게 하면 계산이 길어진다고. 그래서 간단하게 알라치면 요걸 큰 쪽으로 맞추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3을 9로 맞추기 위해서는 이걸 제곱하면 되니까 얘도 제곱한 걸 쓰면 돼. 우변도 마찬가지야. 2배의 로그 3의 B 에다가 이거 플러스지. 플러스 로그 9의 B야. 그럼 요 놈을 맞출라 치면 이걸 9로 만든다고 하면 9에 여기는 B제곱 되면 되겠죠. 맞아요. 그럼 요거 두 개를 다시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로그 9의 안에가 뭐가 되니? 진수끼리 곱해야 되니까. A의 세제곱는 자 요쪽도 똑같이 쓰면 2배의 로그 9의 B의 세제곱 돼. 세제곱. 3, 3 앞 없어질 수 있지. 앞으로 빠지면 없어진다 이가. 맞나?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가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로그 9의 A의 마이너스 1승이 얘는 로그 9의 B의 제곱되지. 따라서 뭐가 성립한다? A의 마이너스 1승 A분의 1이 뭐가 된다? B 제곱이 된다. 자, 관계식 하나 얻었습니다. 열심히 이걸 정리해서 A분의 1이 B 제곱이다 하는 걸 얻었어.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두 점의 중점, PR의 중점의 X좌표가 8분의 9랬어. 근데 P의 X좌표는 A야. R의 S좌표는 B야. 중점은 2분의 A 플러스 B지. 그게 8분의 9래. 따라서 A 플러스 B는 뭐가 됩니까? 4분의 9죠. A 플러스 B는 4분의 9야. 자, 이거 두 개를 연립을 해서 A, B를 구하면 된다. 어떻게 구할래? 뭐 그냥 이제 단순 계산이다. 방정식 푸는 거지. A가 뭐지? B가 뭐죠? 그래가 여기다 집어넣는다고? 위에다 집어넣는다고? 밑에 거를 정리해서 위에다 집어넣자. 맞나? 그렇게 해도 되고 뭐 밑에 걸 정리해서 위에다 해도 되고 뭐 편한 쪽으로 하면 됩니다. 나는 위에서 밑으로 집어넣을게요. A가 B제곱분의 1이지. 그래서 얘를 B제곱분의 1 더하기 B가 4분의 9다라고 씁시다. 전체다가 B제곱을 곱하시면 1 더하기 B 세제곱이 4분의 9B제곱. 자, 전체다가 4를 곱하면 4B 세제곱 마이너스 9B제곱 플러스 4가 0이죠. 전체 다 4 곱하고 정리했다. 뭐 집어넣으면 돼? B에. 이 집어넣으면 0 되는 거 맞나? 이 집어넣으면 여기 얼마야? 32 빼기 36 더하기 4죠. 0 되네. 그럼 B가 2네? 따라서 B는 2. B가 2 되면 A는 4분의 1 집어넣으면 답이다 이거. 그래서 그냥 산수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입니다. 산수가 아니고 계산 문제. 열심히 계산하시면 되는 문제. 됐죠?
그 다음에 요령은 여기에서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요거를 3을 9로 맞추는 게 편하다. 9를 3으로 맞출라 치면 또 뺐다가 집어넣는 그런 계산을 해야 되거든. 그게 좀 불편해. 시간 걸려. 그래서 그런 요령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없어? 그러면 5회 넘어갑니다. 자, 5회 7번부터 할게요. 이거는 5회는 이 문제를 이 인간들이 미쳐가지고 5회 이게 3점짜리라고 여기다 넣어놨거든. 7번에다가 미친 거지. 이게 왜 3점이야? 이거 3점 아니야? 이거 4점짜리야, 4점짜리. 요때 3점은 이게 27번이잖아. 그지? 요때는 어떤 해였냐면 2008년,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인가는 그게 2010년도까지인가 하여튼 언제까지는 그게 미적분만 따로 시험을 빼서 쳤어. 지금 현재 2학년 올라온 애들이 그렇게 시험을 치거든. 2학년 올라온 애들은 여러분들은 그거 걔들은 미적분 안 배우는 거 알지? 너거는. 너가 재수를 하면 미적분은 이제 시험 범위에 선택이 안 된다. 재수하면 알고 있나? 이정아. 재수를 하면 미적분 지금 이 문제 푸는 때 미적분 이런 거는 너그 시험 범위가 아니다. 알고 있나? 그래 선택 과목이야 미적분이. 그럼 네가 미적분을 선택할래? 절대 아니지. 뭐를 선택할래? 과목이 3개야. 확통, 미적, 기백이야. 그 다음에 기본 과목이 2개야. 수원, 수투야. 교과 과정은 여러분들하고 똑같아. 근데 너는 기백을 안 배우잖아. 근데 얘들은 기백도 선택 과목으로 배울 수 있어. 근데 그걸 배우는 애가 있겠냐고. 아무도 없다. 무조건 이거 선택하지. 이 셋 중에 선택하라면 어느 누가 미적하고 기백을 선택하겠냐고. 미치지 않은 이상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재수를 하면 미적분 같은 거는 공부할 필요가 없어. 지금 1학년 애들이 그렇거든. 지금 2학년 올라온 애들이. 그런데 그것처럼 옛날에 2000 그때도 요걸 선택 과목을 이렇게 했었어. 그래가지고 그 맨 뒤에 5문제만 미적 과목을 빼서 시험을 따로 쳤어. 섞어서 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똑같습니다. 지금 2학년들이 수능을 칠 때는 맨 뒤에 5문제를 따로 빼서 시험을 쳐. 왜냐하면 선택 문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5문제 내지 8문제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 3점인데 이거는 미적분의 3점이라서 29번, 30번, 29번, 30번이 4점짜리였는데 3문제 3점, 4문제, 2문제 4점짜리로 줬거든. 근데 5문제 다 어려워. 무슨 뭐 3문제는 쉽고 2문제 어렵고 이렇게 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3점짜리. 그거를 이 책이 마더텅이란 책인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낸 거야. 3점짜리라고. 문제는 훨씬 어렵다. 자, 갑니다. 자, 그림상에서 여기 지름 길이가 2인 요런 원을 생각하자. 이 원에 대해서 이렇게 요 원주위에 요각이 세타가 되도록 점 C를 잡고 그 점 C에 대해서 요 L1 요 길이를 요 호의 길이를 L1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요 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을 그리고 그 내접원의 접점끼리 연결해서 만들어지는 요 호의 길이를 L2라고 하자. 그럴 때 L1과 L2를 구해서 이 극한값을 구하시오 했습니다. 자, L1부터 구해봅시다. L1은 당연히 이거는 중심하고 연결이 됩니다. 다른 선택이 없죠. 이렇게 연결하셔야 됩니다. 그럼 연결을 하면 요때 여기에 대해서 자, 요각은 얼마죠? 바로바로 풀게요. 요거 2세타죠. 그죠? 요각이 세타니까 요각이 세타면 얘는 2세타야. 그럼 2세타가 되고 반지름 길이는 1이니까 L은 얼마니? 얼마야? 2세타죠. L은 2세타. R세타니까. 그 다음에 이제 L2 구하면 되겠네. L2는 내접원이다. 내접원. 내접원의 요 길이를 구해야 된다. 요 길이. 요 길이 구하려 치면 뭐 알아야 돼? 뭐 알아야 돼? 반지름 알아야 되잖아. 반지름 구하는 거 어제 했어 안 했어? 어떻게 구하디? 공식이 뭡니까? 공식 기억납니까? 내 저번에 반지름 R은 A 플러스 B 플러스 C분의 ES. 그러면 A는 2야. 그 다음에 BC는 요 길이 얼마야? AC 길이. AC 선분 길이. 그렇죠. 2 사인 세타 코사인은 왜 나와? 요 길이가
2 코사인 세타. 됐지? 그러면 공식 그대로 적용을 하자. 자, 얘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R은 세 변 다 더하면 2 더하기 2 사인 세타 더하기 2 코사인 세타. 분해. 분자는 2 곱하기 넓이는 여기가 직각이야. 그렇지.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싸그리 약분하시면 얘가 1 플러스 사인 뭐가? 2분의 1 곱하기 2 사인 세타 2 코사인 세타다 이거. 그래 그거 다 요거 다시 계산하면 4지 그래. 4인데 또 약분할까 이거. 약분하니까 1 플러스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분의 분자는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요거를 사인 2세타로 고칠 필요는 없다. 그냥 이대로 두세요. 자 그러면 그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구하는 요 고의 길이는 이 각의 크기를 하는데 이 각의 크기는 얼마지? 여기가 직각 여기가 직각이니까 그 파이 마이너스 세타. 따라서 요 L2의 길이는 뭐가 된다? 파이 마이너스 세타 곱하기 R이제. 파이 마이너스 세타 곱하기 R. 그럼 그대로 요 식에다가 잡아내면 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은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때 분모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 곱하기 1 플러스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분의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분의 분자는 2세타야. 요걸 계산하래. 그럼 요 계산은 어떻게? 로피탈 절대 쓰면 안 된다. 로피탈 불가능하다. 왜 이래? 로피탈을 왜 쓴대? 로피탈 안 돼. 아니, 내가 그 극한 계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냐면, 요런 복잡한 계산할 때는 미리 계산하고 들어가랬잖아. 0 되지 않는 것은 미리 계산하랬잖아. 그래야 계산량을 줄일 수가 있다고. 얘는 0이 아니잖아. 얘도 0 아니잖아. 그럼 그런 애는 집어넣어서 요것도 0이 아니잖아. 바로바로 집어넣어야지. 그게 제일 중요한 요령이야. 그럼 얘는 뭐 됩니까? 파이 되죠? 곱하기 얘는 1 플러스 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얘는 1이지. 그럼 여기는 2 플러스 사인 세타네. 2 플러스 사인 세타 분의 분자는 2 사인 세타. 얘는 1이다. 1이니까 요거 됐고 그 다음에 여기 2세타야. 요 놈도 얼마야? 0이 아니잖아. 그럼 요것도 세타, 사인 세타, 세타 0 집어넣으면 여기에 0이기 때문에 요거는 2로 고쳤을 수 있죠. 2. 요 2를 전체 분자분모에다 20 곱해버리면 없어질 거니까 얘가 이렇게 돼. 다시 요거 약분하면 없어지고 얘는 얼마야? 1. 따라서 구하는 답은 얼마가 된다? 파이분의 2.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쉽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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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 그렇게 해도 된다. 그렇게 해도 된다. 똑같다. 근데 그리 하나, 이리 하나 똑같다. 요거 빼면 뭐 되노? 그랬어요. R. 요거는 2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R 아이가. 그럼 얘 두 개 더한 게 얼마다? 2다. 정리하면 똑같이 이거 나오는데. 아닌가? 아닌가? 똑같이 나오거든. 해볼게. 요거 두 개 더하면 2 사인 세타 플러스 2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2R이지. 요게 얼마야? 2지. 전체를 싹 2로 약분하고 나면 R은 뭐가 됩니까?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대제. 요거야. 그럼 쌤 다르구만요. 요거랑 요거랑 다르네. 아 진짜 다르네. 답은 똑같은데. 왜 못 구해? 요거 집어넣으면 여기가 이제 R이니까 집어넣으면 여기는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이잖아. 똑같잖아. 요령은. 여기에 1 들어가면 이게 없어져 버리잖아. 그럼 남은 건 얘만 남잖아. 그럼 2위잖아. 그럼 파이분의 2 맞잖아. 똑같잖아. 그 다음에 이게 변형을 하면 이거하고 똑같아. 근데 그거 보이려니까 그게 귀찮아서 내가 귀찮아서 못 보이겠는데 요거 같다는 거는 보일 수는 있다.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빼기 1 곱하기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더하기 2를 전개하시면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된다는 거를 계산해 보면 알아. 요걸 묶어서 이거를 전개해 보면 합차가 되기 때문에 딱 전개하면 이게 나와.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뭐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결과는 똑같아. 또 그 다음에 15번. 자, 15번. 이거 전에 했습니다. 얼마 전에 했다. 맞나? 얼마 전에 한 거 맞아? 얼마 전이야. 적분한 지가 언젠데. 얼마 뭐 2주도 안 됐는데. 그죠? 얼마 전에 했어요. 저번 주에 했어, 저번 주에. 저번 주인가? 자, 갑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이계도 함수를 갖는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 f0은 1이고 f1은 2야. 그 다음 f'x는 양수고 f2'x는 양수야. 이 말은 무슨 뜻이지? fx가 어떻게 그린다는 얘기야? 증가하고 또 아래로 볼록한 상태로 그려진다는 이야기야. 그죠? 그럴 때 그놈에 대해서 자, 기억, 니은, 디귿을 물어봤습니다. 바로 할게요. 자, 함수 fx, y는 fx의 제곱은 0과 1 사이에서 아래로 볼록하냐 물어봤어.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은 뭐 확인해 봐야 되노? 얘의 이계도 함수 확인해 봐야 되지? 그럼 얘 미분하시면, 한 번 미분하면 2fx, f'x가 된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미분하시면 이계도 함수는 꽃미분 써야겠죠? 그럼 앞미분 뒷곱하면 2배의 f'x의 제곱이 돼. 더하기 앞곱 뒷미분하면 2배의 fx의 f2'x가 됩니다. 0과 1 사이에서 얘는 제곱이니까 양수 맞지? 야, 제곱했잖아. 양수 맞아 안 맞아? 그 다음에 얘는 0과 1 사이에서 증가하는데 f0은 1이고 f1은 2래. 그럼 양수 맞아 안 맞아? 맞죠? 그 다음에 얘는 양수야 아니야? 양수 맞잖아. 따라서 전체는 양수지. 그럼 기억은 맞는 말이다 아니다? 맞는 말이죠. 아래로 볼록한 거 맞습니다. 자, 그래서 맞는 말이야. 자, 요게 딴 거 다 필요 없으니까 이거 다 지워버릴게요. 맞는 말이란 거는 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요 문제는. 자, 그럼 요게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 니은. 자, 니은에서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fx 더하기 f1-x dx는 3보다 작냐 물어봤어. 자, 요거는 어떻게 확인하더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인테그랄 각각 붙이면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fx dx 더하기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f1-1x dx인데 얘는 뭐지? 무슨 적분해야 돼? 외부 치환적분이지 왜 부분적분이야? 1-x 있으니까 당연히 치환적분을 하셔야 됩니다. 하시면 1-x를 t라고 두면 얘는 뭐로 바뀌어? 0은 뭐가 돼? 1 되고 1은 0 되고 ft 되고 dx는 마이너스 dt제 마이너스 dx가 dt가 되니까 dx는 마이너스 dt 됩니다. 그죠? 그럼 아래 것 위 것을 바꾸면 얘가 뭐가 되냐면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ftdt가 된다. 그럼 두 개가 같은 값이 된다는 이야기지? 얘랑 얘랑 같은 거잖아. 따라서 얘는 2배의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fx dx가 돼. 그게 3보다 작냐 물어본 거예요. 그럼 그건 어떻게 확인해? 요걸 확인하는 방법. 어떻게 확인하죠? 그렇지. 대답 잘하네. 이제 좀 안 해. 그려야 됩니다. 반드시 막힌다. 아, 그럼 내가 문제 분석이 안 됐구나. 문제 분석을 하는 것은 함수에서는 그려야 됩니다. 막히면 그린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면 아까 0,1 지나고 1,2 지난댔거든? 그지? 요거 지나고
그 다음에 어디로 볼러 간다고? 아래로 볼러 가면서 증가 안 됐어. 그럼 이렇게 그려진다는 이야기지? 맞냐? 그죠? 이렇게 그리자. 그럼 0과 1 사이에서 이렇게 그려내보다도 이 빨간 사다리꼴 넓이보다도 적분한 게 작아 안 작아? 아래로 볼러 가니까 요 빨간 사다리꼴 넓이보다도 적분한 값이 작습니까 안 작습니까? 작지? 빨간 사다리꼴 넓이 얼만데 얘 넓이 2분의 3. 따라서 그래 했다니까. 했다고. 저번 주에 했다고. 저번 주에 저번 주인가 저번 주에 했다. 저번 주에 했다. 그 다음 그럼 얘 물어보자. 얘는 뭘 의미하더노? 얘가 뭘 의미하대? 했다며. 기억났다며 이제. 그럼 얘는 뭘 의미하대? 막대인데 어떤 막대? fx의 제곱 함수를 그림을 그리면 마찬가지로 어떻게 그려져? 간단하게 그냥 설명하고 넘어가야 돼. 했던 거기 때문에. fx의 제곱은 fx가 0,1을 지나니까 fx 제곱도 0,1 지나고 1, 얼마 지나? 1, 4 지나지. 제곱하면. 그죠? 1,2 지나는데 그거를 fx 제곱을 계산하면 1,4 지나도록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서 아래로 볼러 가돼, 위로 볼러 가돼? 아래로 볼러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강조해서 그림을 그리면. 그럴 때 거기에 대해서 요걸 이제 등분을 쭉 해. K 등분을 해. 해서 K-3번째 위치하고 K번째 위치를 봤을 때 그때 그놈을 확대를 해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 아래로 볼러간 거니까.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 이게 K-3번째고 이게 K번째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게 Y는 fx가 아니고 fx의 제곱함수다. fx 함수가 아니고, 그러니까 얘를 헷갈리지 않으려면 gx라는 함수로 그냥 단일 함수로 생각하면 돼. 제곱 함수가 아니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 평균한 거잖아. 평균. 그죠? 평균하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gn분의 k-1이고 여기가 gn분의 k야. 요거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눈 거거든. 그럼 그거는 평균 높이야. 맞지? 그럼 딱 여기야. 요렇게 해가지고 이 빨간 막대를 세운 얘 막대들의 넓이는 그냥 적분한 것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물어본 거야. 맞는 말이가. 요거하고 이유가 똑같잖아. 얘는 이 빨간 사각형은 요 사다리꼴하고 넓이가 같다 안 같다? 같잖아. 왜?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넓이가 똑같기 때문에. 요 삼각형 이렇게 익는 거랑 요 삼각형 있는 게 이게 딱 중점이거든. 따라서 넓이가 같기 때문에 요 빨간 직사각형의 넓이는 요 까만 사다리꼴 넓이하고 같아. 그지? 근데 그 까만 사다리꼴 넓이는 그 니은에서도 봤지만 분명히 크잖아. 그러니까 얘가 크거나 같다는 말은 맞는 말이 돼, 안 돼? 맞는 말이 되잖아. 적분했을 때. 넓이가 이게 넓은 게 맞죠? 그래서 이것이 맞는 거예요. 봐봐봐. 곡선이 이렇게 지워버리면 까만 거 지워보자. 그러면 요 선분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 넓이고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다. 곡선 넓이가 작나 크나?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 이 파란 부분 넓이가. 그게 이 적분값 아이가? 그러면 선분으로 된 게 더 넓이가 넓잖아.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합한다고 해봐야 똑같잖아. 그치? 맞아요. 요거는 그러고 막대 넓이야. 앞에 리미트가 붙으면 같아지는 거지. 그제? 근데 리미트가 없잖아. 그러니까 막대들만의 넓이를 말하기 때문에 위쪽으로 막대들이 선분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곡선의 넓이보다는 넓은 게 맞다고. 이해되십니까? 음, 요거하고 똑같은 이유예요. 니은에 쌓인 거랑 똑같다. 자, 그 다음에 21번. 21번. 요 문제를 풀려고 하면 요령을 뭔 요령을 아는 게 좋냐면 요걸 알면 좋다.
이 문제를 풀 때는 이건 미분을 잘하면 되거든. 이교도함수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fx, ex승을 미분하면 뭘 했지? 내가 요거는 외우랬습니다. 워낙 자주 나오는 거랬어. 를 뭐한 거? 더한 거. 에다가 뭐 붙이면 된대? ex승 붙이면 된댔지? 그래서 꽃미분을 써도 되는데 빨리 알고 싶으면 이렇게 그냥 암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지 자신 한번 그대로 쓰고 지 자신을 미분한 걸 한번 그대로 쓰면 돼. 근데 여기는 ex승이에요. 의 마이너스 x승이지. 그럼 그런 애는 공식을 따로 암기를 해야 돼. 여기가 2의 마이너스 x승이 되면 걔를 미분한 건 뭐가 된댔지? 뭐부터 쓰래? f'(x) 쓰고 거기에서 fx를 빼야 돼. 뺀 것에 2의 마이너스 x승이야. 아시겠어요? 자, 요거를 알면 이제 해보자. f'x는 불러봐. fx는 제곱. fx 한번 다시 쓰자. fx는 x의 n승의 2의 마이너스 x승. f'x는 요거 쓰고 해봐. nx의 n-1승의 빼기 요게 2의 마이너스 x승이지. 됐어요? 자, 그러면 그때 여기 2분의 n 똑같이 집어넣으면 같은지 확인해봐. 기억이 참인지. 여기다 2분의 n 집어넣고 여기다 2분의 n 집어넣고 계산해봐. 같아. 참이야 이거. 계산해보면 똑같죠? 그래서 같고 참이고. 두 번째, 함수의 fx는 x 이퀄 n에서 극대값을 가진데 이게 도함수다. 그럼 얘가 0 되는 위치는 어떻게 찾니? 요 앞부분에서 뭐 묶어내야 돼? x에 n-1승 묶어내야 되지? 묶어내면 앞에 뭐 남아? n 남고 뒤에는 x 남습니다. 그럼 x가 n보다 작으면 양수야, 음수야? 양수. x가 n보다 크면 음수 되지? 그러면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거지. 양수 됐다가 음수 되는 거니까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거야. 극대 맞아 안 맞아? 맞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디귿이 제일 중요합니다. 디귿은 변곡점의 0,0이 변곡점이 되는가 물어봤는데 0 집어넣으면 0은 맞다. 여기 0 들어가니까 0은 맞아. F0은 0이야. 그런데 변곡점이 되는가 물어봤으니까 한 번 더 미분해야 돼. F2'X는 자, 요 공식을 적용해라. 똑같이 여기에다가 요거 하면 안 된다. 요거는 안 되고 여기다 해야 된다. 그러면 n-1에 x에 n-2승 마이너스 요거 미분한 거 nx에 n-1승 에서 뭘 빼야 된다? 이 부분을 빼야 되죠? 그럼 nx에 n-1승 빼고 플러스 x에 n승 요거야. 여기 2의 마이너스 x승이야. 우리가 이거를 개념적으로 정리를 딱 해두면 공식화하면 좋은 점이 이거야. 계산에 대해서 괴로워하지 않아도 돼. 봐라, 간단하게 되잖아. 모양이 딱 유추가 되니까. 그럼 여기서 얘는 전체에서 뭐 묶어낼 수 있어? x에 n-2승 묶어낼 수 있지. 그 다음에 앞부분은 n-1 있고 그럼 요거는 nx가 남고 nx가 남아. 근데 같은 거니까 마이너스 2nx가 돼. 그 다음 플러스 여기는 x제곱이 남죠. 그놈의 2의 마이너스 x승이에요. 그럼 이게 0 되는 값은 분명히 요게 0 들어가면 0이지. x 0 들어가면 이 부분 때문에 0이다 이거. 맞나? 그럼 변곡점 되는 거 맞나? 야, F2' 0은 0이야 분명히. 이 부분이 0이기 때문에. 그럼 변곡점이 맞습니까? 대답이 없군.
변곡점이 될라 치면 전후로 보호가 어떻게 돼야 돼? 바뀌어야 되지. F2'X가 양수가 되면 아래로 볼록이야. F2'X가 음수가 되면 위로 볼록이야. 그게 바뀌어줘야 변곡이 되는 거야. 아래로 볼록하다가 위로 볼록하든가 위로 볼록하다가 아래로 볼록하든가 이렇게 돼야 변곡이 되는 것이지. 아래로 볼록하다가 계속 아래로 볼록하면 이건 변곡 아니지. 그죠? 이게 잘못됐네. 아래로 볼록하다 아래로 볼록하면 변곡 아닙니다. 계속 그냥 아래로 볼록한 거지. 근데 전후로 보호가 바뀌어 안 바뀌어? 0 전후로. 요 부분에서 0보다 작을 때에서 0보다 클 때로 되면 부호가 바뀌냐고. 음수 집어넣었다가 양수 집어넣으면 요 부분의 부호가 바뀌니? 나머지는 0 집어넣으면 양수이기 때문에 아무 생각할 필요가 없다.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다. n이 짝수가 되면 이게 짝수승이야. 짝수승이면 부호가 바뀌나 전으로. x제곱이 0 전으로 부호가 바뀌더나. x제곱 그래프 생각해봐. 이래 그리잖아. 0 전으로. 안 바뀌잖아. 플러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잖아. 플러스에서 0 됐다가 플러스 되잖아. 전으로 부호가 안 바뀌어. 짝수 차면 부호가 안 바뀌고 홀수 차일 때만 부호가 바뀌어. 따라서 변곡점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짝수일 때는 안 됩니다. 홀수일 때만 됩니다. 오케이? 짝수차 되면 변곡 안 된다. 도함수의 짝수차는 극값이 안 됩니다. 부호가 안 바뀌기 때문에 뭐가 된다? 변곡이 돼. 그 다음에 이게 도함수의 짝수차는 뭐가 된다? 변곡이 안 돼. 걔는 뭐가 된다? 아무것도 아니야. 알았어?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디 이 부분은 양수지. 0 집어넣으면 여기가 nn-라 이가. 여기는 양수 아이가. nn-는 n이 자연수라니까 양수지 당연히. 여긴 0이다 0. 0 들어가면. 물론 다른 값을 집어넣으면 그것도 양수 음수가 바뀌니까 그때는 고민해야 돼. 근데 지금은 0에서만 따지잖아. 그러니까 0을 집어넣으면 이게 없어지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26번. 자, 26번. 이런 문제는 쉬운데 해결을 잘 못하네. 자, 읽어봅시다. 그림과 같이 가로, 세로 길이가 각각 3, 높이가 6인 직육면체에 A, B, C, D, E, F, G, H가 있다. 요 길이가 3이고 요 길이가 3이고 요 길이는 6이래. 그럴 때 A점에서 요 면을 따라서 직육면체의 표면을 따라서 꼭지점 G까지 요렇게 최단거리로 선을 연결했어. 그럴 때 CD 선분하고 만나는 점을 P라고 하자. 그럴 때 요 생기는 요 선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각을 사이각을 세타라고 할 때 그때 APG를 세타라고 할 때 코사인 세타를 구해서 이 값을 구하래요. 그림상에서 이 생기는 이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해봐라 말이야. 뭐 써야겠니? 코사인 구해야 되는데 코사인 값.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 선택은 하나밖에 없다. 이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한다. 뭘 쓰셔야 됩니까? 희정씨 뭐 써야 돼? 아니 코사인 세타 물어보잖아. 뭐 선택이 하나밖에 없다니까. 딱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지. 뭐 다른 걸 쓸 수가 없는데 이거는 구조상 딱 보면 아 코사인 세타 물어보네? 아 그럼 그거네. 끝. 풀면 되는 거지. 모르겠어? 코사인 법칙 써야지.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 뭐야?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다. 이 각을 세타라고 하자. 코사인 세타는 뭐 됩니까? 뭐 분해? 2AC분해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죠? 그럼 이걸 그대로 적용을 하면 돼. 그러려 치면 뭐를 구하면 돼? 세변의 길이를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AG 길이를 구하십니다. AG 길이. 자, 요거를 도구를 이용해서 예쁘게 그려보죠.
에이지 길이는 얼마야? 요 길이는. 에? 3루트 6. 3루트 6. 3제곱 더하기 3제곱 더하기 6제곱인데 왜 2루트 6이야? 말도 안 된다. 자, 3루트 6. 그럼 이건 구했지? 그럼 이제 AP하고 PG만 구하면 되겠네. AP, PG는 정류 입체도형의 표면을 따라서 움직인 최단거리를 구하랬어. 최단거리 문제는 어떻게 푼다? 펼쳐서 전개도로 풉니다. 전개도. 입체도형의 최단거리는 반드시 전개도로 풀어야 됩니다. 자, 일단 쓰고 풀어보자. 펼친 걸 우리가 전개도로 그러죠. 근데 다 펼칠 필요는 없고 따라 움직이는 면만 펼치면 돼. 따라서 윗뚜껑하고 옆면만 이렇게 펼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그리시겠죠. 그럼 여기가 3, 여기가 3, 여기가 6이야. 그 다음에 그때 자 AG는 이렇게 움직이겠지. 그죠? 여기가 A고 여기가 G입니다. 자 AG 길이 얼마야? 여기가 P다. 3루트 얼마? 아니 그건 여기서고 이거 펼쳤는데 왜 또 3루트 6인데 더 길어지지. 야 이 길이하고 이 길이 합한 게 이 길이가 된다고? 말도 안 된다. 계산해 계산. 그래 EAG가 이거 펼치 들었을 때. APG 얼마야? 음. 왜? 아니다. 3루트 10. 우리는 어느 길이 구한다고? AP, PG 구하면 된다. AP하고 PG하고 얼마야? AP. AP 얼마야? 눈에 잘 보이네. 써놨구만. AP. 눈뜬 장님이다, 눈뜬 장님. 잘 보이고만 왜 안 보인다 그래? AP 길이, 이 길이가 얼마냐고, 이 길이. 이 길이가 3루트 10이라며. AG가. 그럼 AP는 얼마잖아? 루트 10. 1대2니까. 요거는 2루트 10이지. 됐죠? 이 길이가 1대2이기 때문에 쉽게 구해집니다. 그럼 이제 다 구했네? 그럼 답만 구하면 되겠네. 다 구해라. 이 길이가 루트 10이고 이 길이는 2루트 10이래. 계산해봐 이제. 답이 9야? 9 맞을 거야 아마. 9 맞. 됐고. 그 다음에 29번. 자 29번. 이 전에 했다 이거 또. 이것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음. 음. 자 읽어봅시다. 연소감수 fx와 그 역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자 연소감수 fx는 f1은 1이고 f3은 3이고 f7은 7이야. 전부 다 y는 x 위의 점이야. 그지? 1, 1, 3, 3, 7, 7을 지난데 그 다음에 3이 아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2'x가 0보다 작대. 무슨 말이야? 위로 볼로 가다는 뜻이지? 그러면 3을 제외하고는 항상 위로 볼로 가게 그려야 돼. 그럴 때 1에서 7까지 fx를 적분하면 27이고 1에서 3까지 gx를 적분하면 3이래. 그럴 때 fx에서 x를 뺀 것을 3에서 7까지 적분한 것의 12배가 얼마인지 구하라 하는 문제예요. 뭐 하시면 됩니까? 뭐의 문제를 그렇지 그려야죠. 바로 다이렉트로 그려야 됩니다. 뭐 다른 선택이 없죠. 그리면 좌표평면이 이렇게 있고 직선이 y는 x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럴 때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 여기가 y는 x.
그럴 때 1,1이 여기 있고 3,3이 여기 있고 7,7이 요점이 있다고 합시다. 1,1, 3,3, 7,7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전에 했는데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위로 볼록한 게 계속 위로 볼록해야 돼. 뭐만 제외하고 3만 제외하고 그렇게 그려지는 fx는 어떻게 돼야 된다?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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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점을 지나는데 계속 위로 볼록할 수 있는 상태는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3에서만 뭐가 되면 되노? 뾰족해지면 된다. 이렇게 돼야 되지. 맞나? 그럼 그때 거기에 대해서 자 1부터 7까지 fx를 적분한 값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요 빗금친 부분의 넓이를 우리가 a, 요 빗금친 부분의 넓이를 b라고 하죠. 그럼 그것은 1부터 7까지 fx를 적분한 것은 요 빨간 선 따라서 1부터 7까지 적분한 거거든. 그럼 그 애는 a와 b를 합한 데서 요 값은 a와 b를 합한 데서 뭘 빼야 돼? 뭐를 더해줘야 됩니까? 빼는 게 아니고 빨간 부분 넓이에다가 뭐를 사다리꼴 넓이를 더하면 되겠지. 사다리꼴 넓이 얼마요? 24. 그게 27이래. 따라서 a 플러스 b가 얼마예요? 3. 그 다음에 자 1부터 3까지 gx는 역함수거든. 그럼 역함수를 1부터 3까지 적분하래. 그게 3이래. 근데 그것은 역함수를 따로 그려서 해도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역함수를 반대쪽으로 뒤집어서 그려도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요 역함수를 여기를 x축 여기를 y축으로 보지 말고 여기를 y축 여기를 x축으로 보면 어느 부분을 의미하게 된다. 이 값이라는 게 요 빗금친 부분 넓이를 의미하는 거지. 맞죠? 요 선을 여기를 x축으로 보면 요 선이 gx선이 되는 거거든. fx선이 아니고. 내 말 이해되나? 내가 이렇게 설명을 자주 했잖아. 역함수 자체는 역함수를 따로 이렇게 곡선을 그릴 필요가 없이 축을 바꾸면 된댔잖아. 그래서 여기를 x축으로 보면 이때는 요 곡선에 대해서 1부터 3까지 적분하는 것은 y축 방향으로 적분하는 거거든. y축 방향으로 녹색 빗금친 부분이 얘 넓이가 이 적분값이 되는 거야. 그럼 그것은 사다리꼴에서 뭘 뺀 거예요? A 뺀 거지. 사다리꼴 넓이는 요 사다리꼴 2가 그럼 2에서 A 빼버리면 2에서 A 뺀 게 3이래. 따라 2에서 A 뺀 게 3이라고? 2 아닌데? 2 아니다. 2 아닙니다. 다시 해봐. 4에서 A 뺀 게 3이래. 따라서 A 얼마야? 1이죠. 그럼 B는 2지. 얘는 뭐림이? 요 빨간 곡선에서 X 뺀 거야. X가 이 선이잖아. 그럼 걔를 뺀 것을 3에서 7까지 적분하는 것은 어느 부분을 말한다? 이 적분값은 B. 그럼 B의 12배니까 답은 24가 구하는 답이지. 됐어요? 그 다음에 30번. 풀었어? 오케이, 됐네. 다 했나? 그러면 재용씨 30번 18번 오늘 마무리 다 하고 내일 뭐 계속해도 되는데 오늘 마무리 다 하고 마치자 그냥. 내일까지 갈 필요 없이 내일 뭐 해도 되는데. 자 18번 갑니다. 한 별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12개를 그림과 같이 배치하여서 나타내는 24개의 점이 있어. 중간에 이 점이 빠져있지. 이 중간점이 없어요. 이렇게 중간을 비우고 이렇게 24개의 점을 찍어서 원래 25개인데 중간점 한 점 비웠어. 그럴 때 두 점을 선택해서 선분 길이가 루트 10이 될 확률을 구하래. 그러면 전체 선분을 선택하는 방법 몇 가지야? 점을 선택하는 방법은 24개의 점 중에서 2개를 뽑는 거죠. 그 중에서
길이가 루트 10이 될 수 있도록 점 두 개를 선택하는 방법이 몇 가지냐 하는 거를 분자에 쓰면 되는 거지. 그게 우리가 구하는 확률이지. 맞냐? 그러면 길이가 루트 10이 되는 점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데? 다른 게 없다. 그래, 한 칸, 세 칸 가야 되지. 한 칸, 세 칸. 그렇게 선택하는 게 몇 가지가 있냐고. 한 칸, 세 칸 되는 거 선택할게요. 요 점을 가지고 가로 방향으로만 자,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한다. 요 내부에서만, 요 노란 테두리 안에서만 점이 몇 개 생기는지를 보자. 경우가 몇 개 생기는지를 봅시다. 요 빨간 점에 대해서 이 점 선택하면 되지. 그 다음에 요 빨간 점에 대해서는 요 점 선택하면 돼. 그 다음에 요 빨간 점에 대해서는 요 점을 선택하면 되는데 요 점은 있을 수가 없지. 요 노란 테두리 안에서는 똑같이 요 점에 대해서는 요 점을 선택하면 돼. 그 다음에 요 점에 대해서 선택을 했을 때, 자, 이제 지울게요. 금방 내가 어떤 점들만 선택했냐면 요 점에 대해서 요 점, 요 점에 대해서 요 점, 요 점에 대해서 요 점, 요 점에 대해서 요 점을 선택했다. 맞나? 그 다음 밑에 쪽에서 요 점에 대해서 요 점, 요 점에 대해서 요 점, 요 점에 대해서 요 점, 이렇게 선택하는 거는 중복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중복되는 거가. 다시 보자. 요 점에 대해서 요 점, 요 점에 대해서 이 점. 두 배 돼야 되는데? 8개 돼야 되는데? 한 줄당? 내가 풀 때 8개로 풀었는데? 잘못 생각했나? 8개 맞는데? 삼각형은 다른 거고 어떻게 만들지 하면 되지? 중복되는 거 맞나? 그럼 몇 개 있어? 내가 잘못 매기는가 보다요. 아닌데. 몇 개 있어? 요 네모 안에서 길이가 루트 3 되도록 선택하는 두 점을 선택하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 몇 가지야? 그러니까 루트 3 되는 거를 루트 10 되는 걸 그려보면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또 있나? 없잖아. 네 가지밖에 없지? 네 개 맞다. 그 다음에 자 이제 요 박스 내에서는 몇 개야? 또 네 개잖아. 똑같이 생각하면 되니까. 그거 중복되는 점이 없지? 뽑는 경우가. 요것도 네 개, 요것도 네 개야. 맞아요? 따라서 요렇게 각 방향으로 요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선택하는 거는 4 곱하기 네 가지가 있어. 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길이가 루트 10이 되도록. 아, 있네. 있으니까 문제네. 아,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요점, 요점. 그러면 점만 길이만 루트 10이 되면 되지. 이 길이는 루트 10이다, 이거. 그런 게 몇 개 있노? 요점, 요점, 되고. 그러면 그것도 각 변마다 다 있다, 이가. 요점에 대해서도 똑같이 있고. 그 다음에 요점, 요점에 대해서도 있고. 그 다음에 요점, 요점에 대해서도 있잖아. 그럼 그것도 몇 개씩 있어? 어디? 그럼 이거 몇 개고? 금방 그 8개째. 8개 있고. 또 어디 있냐? 요점에 대해서도 아까 요점 안 했는데 요점, 요점, 요점 세 번 셋다 되나? 근데 요점은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잖아. 그럼 요점은 두 개고 반대쪽도 마찬가지. 요점, 요점 세 점에 대해서 똑같고 이 점, 이 점, 이 점에 대해서도 똑같고 이 점, 이 점, 이 점에 대해서 똑같잖아. 따라서 총 몇 개 있어? 16개 있지? 요점은 두 번씩 생긴다. 요점, 요점, 요점들은 동그라미 친 것들은 두 개씩 있고 나머지는 한 개씩 있으니까 총해서 16개 맞아. 그게 계산하면 답이지. 됐어요? 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0번. 20번. 좌표평면의 원점에 점 A가 있는데 동전을 한 번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점 A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뒷면이 나오면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을 시킨대. 그럴 때 위의 시행을 반복하여서 점 A의 x좌표 또는 y좌표가 처음으로 3이 되면 이 시행을 멈춘대. 그럴 때 점 A의 y좌표가 처음으로 3이 되었을 때 점 A의 좌표가 1일 확률을 구하랍니다. 점 A 좌표가 처음으로 3이 되는 좌표는 경우는 이 문제의 뜻을 따라서 생각하면 먹,3이나 먹,3이나 먹,3 세 가지 종류가 있다. 뭐 있지? 0,3이 되든가 1,3이 되든가 2,3이 되면 되지. 그죠? 3,3은 절대 될 수가 없지. 한쪽에 도달하면 끝나는 거니까. XY 중에서 한쪽에 3이 되면 이 시행을 멈춘다고 돼 있잖아. 따라서 이 경우야. 근데 이게 될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그 중에서 이놈이 차지하는 비율을 구하는 거죠. 조건 확률이니까. 전체 경우가 이 확률, 이 확률, 이 확률들을 다 뭐한 거? 더한 거. 그 중에서 얘가 얼만큼을 차지하는지를 구하면 되는 문제죠. 맞습니까? 그러면 각각의 확률을 구하면 돼. 자, 각각의 확률. 0,3에 도달할 확률은 얼마야? 그러니까 세 번 다 뭐 나와야 돼? 뒷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뒷면 나올 확률은 한 번 뒷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인데 그게 세 번 연달아 나와야 돼. 그럼 그 확률은 8분의 1. 그 다음에 요거는 네 번 시행을 해서 한 번 앞면 나오고 뒷면 세 번 나오면 되지. 앞면 한 번, 뒷면 세 번. 맞냐? 그럼 그것은 뭐시 뭐예? 4시 1의 2분의 1의 1승, 2분의 1의 3승. 다시 말해서 2분의 1의 4승 되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하면 틀린다. 이 문제의 어려운 점이 요거야. 이 문제의 어려운 점이 요거라고. 4분의 1은 그래 4시 1이 아니야. 4시 1. 거기서 틀리는 거야. 왜 4시 1이 아니냐면 자, 우리가 앞면 뒷면을 나열해 볼게. 앞. 뒤가 세 번 나와야 된다. 앞이 한 번 나오고 그럼 앞 DDD 이렇게 나올 수 있어. HTTT. 그 다음에 H를 쓰는 건지 안 되지. THT. THTT. 그 다음에 TTHT. TTTH 이렇게 있어. 그래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이걸 빼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1,2까지 갔다가 뒷면이 자동으로 한 번 더 나와줘야 돼. 알았어요? 그럼 얘는 1,3이 될라 치면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제외해야 되기 때문에 1,2까지 갔다가 무조건 뒷면이 나와주는 상황이 돼야 돼. 1,2까지는 마음대로 갈 수 있어. 그럼 걔는 3C1의 2분의 1의 세제곱이지. 그거 곱하기 2분의 1이 돼. 이것도 마찬가지야. 어디까지 반드시 갔다가 2,2까지 갔다가 반드시 뒷면이 나와줘야 돼. 맞죠? 따라서 얘는 4C2의 2분의 1의 4승이야. 그거 곱하기 2분의 1. 안 그러면 이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온다고. 맞죠? 미리 세 칸 가버리고 그 다음에 앞면 두 번 나오는 경우도 포함을 하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이거 계산해서 그 중에서 다 더한 것 중에서 요것이 요거 요 분자 요거 쓴 거 확률을 계산하면 답이다. 아시겠습니까? 계산 한번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0번. 자, 30번. 자, 이거 전에 한 건데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첫째 항이 60이야. 60인데 첫 항부터 등차 수열이야. 공차가 얼마가 있어가지고 얘가 이제 계속 더해나가. 더해나간 거를 절대값을 그 합을 그냥 두는 게 아니고 절대값을 씌워서 걔를 tn이라고 할 때 t19가 t20보다 작대. 그거까지는 별 문제가 안 돼. 근데 T20하고 T21이 같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돼. 이게 무슨 뜻이야? T20하고 T21이 같다. 이런 걸 생각을 어떻게 하셔야 된다? 풀어 쓰셔야 됩니다. 모든 수열 문제는 생각이 안 나면 어떻게 된다? 식을 이대로 보면 안 돼. 모르지. 그러니까 풀어 써야 된다고. 자, 불러봐. 절대값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합한 게?
A1부터 A20까지 합한 것이 뭐랑 같다? 절대값 A1부터 A20까지 있고 그 다음에 A21 있는 거다. 합한 게 같대. 야, 어떻게 돼야 같은데? 그렇지. A21이 0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A21이 0이. 그죠? 그럼 A21이 0이기 때문에 물론 요게 요런 경우 말고 다른 경우도 있다. 다른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19까지는 이게 T20까지 계속 커졌다고 했기 때문에 그 커졌다는 이야기는 A21이 0이 아닌 상황이 될 수가 없어요. 금방 내 말이 좀 어려운데 한번 가만히 내 말이 무슨 말인가 한번 고민해봐. 하여튼 간에 A21이 0 되면 돼 지금은. 그럼 A21이 0인데 초항이 60이랬어. 공차를 D라고 하면 A21은 뭐 됩니까? 60 더하기 20D지. 따라서 D 얼마야? 마이너스 3. 그럼 AN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처음에 60, 그 다음 57, 그 다음에 54 이렇게 쭉 가. 그래가지고 얘가 A21 될 때 0 되고 A20 될 때 3 됩니다. 이게 A20이다. 그 다음에 A21이면 0 되고 A20이면 마이너스 3 되고 A23 되면 마이너스 6 되고 이렇게 쭉 가. 알았니? 이렇게 쭉 갑니다. 그렇게 갈 때 T19까지 합하면 분명히 얘가 크지. 그죠? 요까지 합한 것은 한갑한 것보다는 20을까지 합한 것은 3을 더 더해주니까 큰 게 되는 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그때 거기에 대해서 tn이 tn 플러스 1보다 크게 되는 n의 최소값과 최대값의 합을 구하래. 그 전까지 더한 게 커지는 걸 구하는 거야. 근데 t20하고 t21이 같대요. 그럼 t21하고 t22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데? 21이 크잖아. 마이너스 3을 더해주니까. 따라서 만족하는 이 n 값으로 제일 작은 값은 n이 21 될 때지. 맞습니까? 그렇게 쭉 가. 가다가 언젠가 계속 값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지. 줄어들어. 계속 줄어들어. 음수를 다 계속 더해주니까. 더해주다가 언젠가 그게 딱 0으로 끝날 때가 있어. 그게 언제지? 여기가 얼마가 쓰이면 0이 돼버리노? 마이너스 60. 그때 몇 번째 항이야 이게? A 얼마요? 마이너스 60은. 여기 얼마요? 41번째죠. 그렇죠. 41번째. 이게 41번째까지 이렇게 돼. 그 다음에 42번째에서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63이 돼. 근데 요까지 합한 게 얼마라고? 합이 0이야. 그치? 그럼 그 전에 T41하고 T40을 비교하면 T40이 크나 T41이 크나? 40이 크죠? 이게 큽니다. 그 다음에 T41하고 T42를 비교하면 어느 쪽이 크노? 42가 크지. 왜? 여기까지 0인데 이거는 마이너스 63을 더한 거를 절대값을 주니까 63으로 바뀌어버린다. 이게 63이에요. 63. 이건 0이고. 그 다음에 얘는 이게 0이고 이건 얼마야? 뭐 얼마 되냐? 하여튼 얼마 되겠지. 그러니까 얘가 마지막 순간인데 그럼 그때 이거하고 비교해봐. n이 40인 거가 41인 거가? 40인 거죠. 이게 최소고 이게 최대다. 알았어요? 그래서 합하면 답입니다. 그래서 답이 61이에요. 그래서 구조를 봤을 때 핵심은 이거다. 문제를 다시 우리가 감상을 해보면 T20과 T21이 같다. 아, 그러면 21번째 항이 0이니까 공차를 구할 수 있는 문제구나. 거기서부터 변화를 숫자를 쫙 써놓고 살피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어. 알았죠? 뭐 30번 치고는 되게 쉬운 문제지. 옛날 문제라서 쉬워.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 했죠 이제? 어. 자, 그럼 여기까지만 하고 이번 주 숙제는 미적분을 다시 A반하고는 다시 하기로 했다. 복습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미적분을 다 했는데
한지 오래도 됐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 까먹고 제일 중요한 게 미적분이야. 물론 재수라면 미적분은 필요가 없는데 올해 시험은 치고인 재수를 해야 되니까 재수를 미리 할 생각을 하면 안 되겠지. 올해 대학을 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올해가 또 어찌 보면 제일 좋은 기회예요. 애들 학교 안 가니까 공부하겠냐? 공부 안 하잖아. 맞잖아. 학교도 안 가지. 맨날 이 봐봐. 이런 수업도 이 수업도 안 들어오는데 뭐 집에서 맨날 첫날 뭐 놀고 앉았겠지. 아니면 뭐 하여튼 간에 뭐 그럴 거니까 학원도 안 가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도 시험을 더 잘 칠 수 있는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좋은 기회니까 집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면 원하는 대학보다 훨씬 좋은 데를 갈 수도 있을지도 몰라. 올해 같은 상황이면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여튼 미적분을 복습하기로 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두 사람 생각은. 유정 씨는? 오케이. 그래서 지수로그 함수부터 다시 복습합니다. 복습을 하고 그거 다 끝나고 나면 그러면 그 다시 이제 모의고사 위주로 하게 될 거예요.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요청을 하면 다른 뭐 수능 특강이나 이런 거를 요청을 하면 그거는 내가 간단하게 해줄 수 있어. 그 책이 양 자체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알았죠? 그래서 내일부터 숙제는 미적분 처음으로 돌아간다. 미적분 지수로 감수로. 자, 수고했습니다. 내일 봅시다. 저 다음 주에 봅시다. 숙제 열심히 하시고. 안녕.